자, 37쪽 할 차례죠. 자, 전공 13년 하. 전공이 왕위에 오른 지 13년 되는 여름하 여름에 공자 언어 전공왈 공자가 전공에게 말하였다는 거죠. 신무장갑 그래서 신하는 이거죠. 신하는 여기 갑자는요 무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갑병갑이라고 그래서 무기를 의미해서 자 감출장인데 무기를 신하가 무기를 집안에 감추두고 있다는 거죠. 굳이 감추는 게 아니라 사병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병 흑파하느라고 막 많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하가 갑은 무기이고요. 무기를 감추는 것 이거는 집안에 두는 것 이거죠. 그러는 법이 없을무 없다 이거죠. 그리고 대부무 말무자예요. 없을 무자처럼 뭐뭐 하지 마라 하는 말무자이죠. 부정어예요. 자, 백치지성 그래서 껌치자인데 이 백치지성 그래서 이 말은 즉 우리 조선시대 때 아무리 부자이더라도 99칸 이상은 하지 마라.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귀족이고 부자이더라도 100칸은 못 소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100칸이 넘는 왕족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선교장. 그렇죠. 자, 그 선교장의 그거는 근데 저기 강원도 먼 저기 도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래서 거기는 특별히 예외로 그렇게 하였고 그 선교장 주인은 선교장 주인은 그 대신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나그네들을 재워주고 이러는 역할을 많이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저런 이유로 그쪽은 괜찮게 했다고 그러죠. 자, 그러는 것처럼 대부 무백치지성은 대부는 백치의 성을 가져서는 말무 안 된다.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은요. 우리 주공이 주나라의 무왕의 동생인 주공이 주례를 만들었잖아요. 이 주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러면 안 되고 신하가 집안에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사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런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대부가 뭐 이렇게 능력이 있더라도 백치의 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죠. 그러면 거기 이 백치의 성이라고 하는데 치자가 꽁치자인데 여기에 성각기 치자도 돼요. 성각기가 뭔지 아시죠? 모르셔요? 회장님? 어째서 회장님 성각기 모르죠? 우리 전에 북악산 우리 숙정문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왜 이렇게 말이 생각이 안 나? 숙정문에서 창의문으로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내려올 때 거기 가면 성각이 있잖아요. 그 성각을 따라 올라갈 때 보면은 자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성각기라고 하죠. 성각기인데 요거는 왜 성벽을 이렇게 쌓아놓고 요거는 왜 이랬냐 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것들은 이런 식으로 돼가 있고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돼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바로 밑에 요 중에서는 바로 성벽까지 가까이 왔는 사람한테 총을 쏘는 거야, 적군한테. 그리고 좀 이렇게 돼가 있는 건 저 멀리 저 밑에 있는 적군들한테 이렇게 하느라고 요걸 성각기라고 그래요. 여기 요런 모양 보셨죠? 성각에는 요런 모양이 꼭 있어요. 요게 성각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꼭 이제 다음에 꼭 저하고 저는 지난번에 가셨던 분 없어요? 그때 제가 주민등록은 반드시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주민등록을 안 가져오신 분이 2분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주민등록 안 보여주면 못 들어가요, 거기를. 그래서 2분은 진짜 못 가고 거기에 길상사, 그죠? 그 길상사하고 길상사하고 삼천각인가 삼천각인가 뭐 하도 오래 안 가봤더니 그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길상사하고 우리 그렇게 한 바퀴 돌았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분들은 못 가고 그냥 거기 구경하다가 그냥 왔었어요. 근데 나는 왜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평소에 왜 갖고 다녀? 만약에 경우에 나를 어떻게 찾아? 내가 무슨 일이 당했을 때. 그 핸드폰만 가지고 안 걸어놨어요? 비번은 안 걸어. 그렇더라도 이제 저기 안 그렇더라도 저 신분증은 내가 가지고 다녀야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생각해요. 어쨌든 요렇게 알고 그러고 요렇게 생겨서 요게 양쪽이 요렇게 되고 가운데가 이렇게 됐던가 요 3개가 있어요. 근데 요거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양쪽이 요렇게 되었는지 가운데가 요렇게 되고 양쪽이 똑바로 이거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다 똑같은 모양이 아니에요. 요 3개가 있으면은 하나인지 두난지는 이렇고 하나인지 2개인지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각기지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군을 침략했을 때 적군을 총으로 쏴거나 활로 쏘거나 돌을 던지거나 이러는 용도로 성각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는데 백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치가 3cm라고 그럽니다. 일치가 3cm고요. 우리 자척 그래서 한자를 30cm라고 그럴 때 1장은요 3m라고 그럽니다. 껑치 하는 얘는 껑치가 오는 성각기치라고 하는 얘는요. 그러니까 3cm라는 거죠. 그리고 척은 이제 3cm이고 척은 자척 그래서 30cm라고 하고 그리고 장 우리 이거 길이 장 있잖아요. 이거는 3m 10배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3m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백치의 성이라고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 이렇게 하면은 백치면은 이렇게 3m의 높이 이렇게 되죠. 성 높이가 3m면은 엄청 이렇게 성벽의 높이가 이렇게 높이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백치지성 이거는 하지 않는다. 주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제 공자는 사만들이 너무나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왕권을 우습게 여기고 있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중유 위계시제 그래서 중유로 하여금 사자, 사신사자, 하여금 사자, 불일사 다 되는 거죠. 중유는 누구일까요? 자로입니다. 자로이죠. 중유로 하여금 하여금 계시의 제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가 중유가 자로가 계시 집안의 가신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장차이죠. 장수장도 되고 장차장 여기에서는 장차라는 뜻으로 와서 장타삼도 그래서 장차 세 개의 성의를 말하죠. 여기에서 세 개의 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사만시들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삼도를 무너뜨릴 타자이죠. 이 삼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자, 어시, 숙선시, 선, 타, 후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삼한 중에서 자, 계시, 맹시, 숙시가 있는데 계시가 제일 막내인 거예요. 원래 그 한 집안인데 성이 바뀌면서 이 계시가 제일 막내인데 지금 이때의 권력은 제일 큰 권력을 갖고 있었고 재산도 제일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계시이고 그 다음에는 맹시예요. 그리고 숙시가 맨 약했어요. 같은 삼한이라고 세 성들이 힘을 합쳐서 원래 노나라 왕족들이에요. 왕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성이 갈라지면서 이 성시대로 계시는 막내였는데 이렇게 되고 만맹자스는 맹시가 큰아들이었는데 오히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숙선시는 어쨌든 이렇게 세력이 제일 약했는데 이 숙선시는 계시도 막 당하는 거를 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신하들에게 당하는 거를 보고 하니까 이 성을 기점으로 해서 내 성인데 내 거기에 제상으로 가신을 보냈더니 얘네들이 그걸 자리 잡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러는 걸 보고 숙선씨는 먼저서 자기가 먼저 스스로 고울 이름 후자입니다. 왕후 후자이죠. 왕후 후자였는데 뒤에 고르비 뒤에 이게 오면은 고르비 변한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고르비 와서 고울 이름 후자입니다. 왕후 후자이기 때문에 후누는데 고르비 와서 고울 이름 후자이고요. 떨어질 타 또는 무너뜨릴 타 모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숙선씨는 자기가 먼저 그래 이건 옳지 않아 이러면서 자기가 먼저 그 성을 무너뜨리게 후라는 성을 스스로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 성벽 안에서 거기에서 재산이 돼 있는 사람이 그걸 기점으로 오히려 주인에게 반항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가 먼저 그 성벽을 헐어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뒷장으로 왔어요. 자, 같이 이어져 있는 거니까 뒷장도 같이요. 계시장타리 그러죠. 계시도 자기가 양호하고 공산분류한테 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도 장차장 타비 이 비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공산분류 있잖아요. 자, 이 공산분류가 숙선첩. 자, 이 사람은 숙선씨 일가인데, 근데 이 숙선씨가 먼저 자 후성을 무너뜨리는 거 보고 왜 우리 어떻게 생각이 같은 뭐 사촌도 있고 뭐 팔촌도 있고 뭐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숙성씨 집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하는데 장작 위주라거나 그 집안에서 또 제일 어른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나는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내 혼자의 힘으로는 막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후읍은 숙선씨가 먼저 헐었는데 여기에 숙선척이라는 사람도 그 숙선씨 일가일 텐데 이거는 아니다 싶으니까 오히려 공산분류한테 붙은 거죠. 그래서 공산분류하고 숙선척은 설비인인데 비읍의 사람들 그 비성 있잖아요. 비인이라는 것은 비가 고을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읍 사람들을 거느릴 솔자이죠. 비율율도 되지만 거느릴 솔도 되는 거죠. 그래서 비읍 사람들을 거느리고 습노예요. 엄습할 습입니다. 용용자의 오드자가 와서 엄습할 습인데 뭐 공습한다 이럴 때 엄습해 온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공격해 왔다 뭐 이럴 때 엄습할 습자 이것입니다. 또 노나라를 엄습해 왔다. 그래서 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계시도 장차 탑이 자 내가 양호라든지 공산분류에게 자 이 비읍을 재상을 시켜 놓았더니 저 녀석들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배반을 하여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 성벽도 무너뜨려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장차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비읍의 읍장이었던 공산분류는 숙손척과 손을 잡고 비고을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노나라를 공격해 왔다 이겁니다. 노나라 군사들에게 공격해 왔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공여 삼자 인우 계시 지궁, 그래서 여기에서 공자는요 정공을 말합니다. 여기 굳이 정할 정자는 빠져 있지만 이때의 공이라고 쓰는 것은 제후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공은 정공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공과 이거는 정공과 더불려 정공은 삼자는 누구냐 하면은 삼한시, 맹시, 계시, 숙시 이 삼자들과 더불어서 삼자 이부 계시 지궁, 그래서 계시의 집궁이에요. 제 계시의 집 오를 등자이죠. 등자지대, 그래서 등자지대 등무자지대, 그래서 무자대라는 겁니다. 무자 지자는 그냥 이어주는 말이고요. 무자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청와대 이러듯이 무자대라는 곳에 올라가서 왜 이렇게 이런 곳을 중국에 가보시면은 막 문 같은 거라든지 이걸 굉장히 높게 막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자대가 굉장히 이렇게 높게 이렇게 쌓아 놓으니까 거기에 올라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자대에 이 전공하고 사만의 아들들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비인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노나라를. 근데 말불자이죠. 그러니까 이길 극이에요. 자, 공격을 하였지만 비읍 사람들이 공격을 하였지만 이기지 못하였다는 거죠. 이기지 못하니까 입급 공측, 그래서 전공이죠. 이 공자는 그거 노나라 이렇게 이제 침략해 와서 노나라를 이렇게 하는데 잘 이기지 못하니까 돌아서 전공이 있는 이 무자대로 왔다 이 말입니다. 자, 무자대로 공측이라 곁축자이죠. 전공 곁으로 왔다. 그러니까 불극 이기지 못하자 전공 곁으로 침략해 왔다 이거죠. 공자명 신구수 악기하벌지, 그랬더니 공자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최고의 재상이니까 이제 명령을 막 내리는 거죠. 자, 공자가 신구수와 모름지기 숫자이죠. 신구수 사람 이름이고요. 악기도 사람 이름입니다. 장군들이에요. 기자는 헝걸찰 기자예요. 도끼근의 머리 혈이 왔죠. 헝걸차다 이럴 때 헝걸찰 기자입니다. 그래서 신구수와 장군 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신구수와 악기에게 칠하고, 저 아래를 칠하고, 아래 한자 있죠? 저 아래에 비인들이 와서 무자대에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삼자하고 전공을 공격하고 있는 저 비인들을 칠하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비인들이 신구수와 악기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이 비인들을 공격하니까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북이 아니에요. 북녘북자가 아니라 달아날 북자. 우리 북녘북자가 99% 북녘북조 방향을 나타내는 북녘북자로 쓰이는데 패배할 때만 패북 하시면 안 되고 달아날 배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패할 패자는요, 조개 패자가 와서 얘가 조개 패자니까 음은 패가 됐는데 칠복이 오면은 패할 패 졌다. 이를 패할 패자이죠. 그래서 여기에 북녘북자가 이렇게 와서 패북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딱 얘 만났을 때 한번
달아날 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폐배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배자가 비인 배는 져서 달아났다, 달아날 배자가 되었어요. 국인 추지 그랬더니 나라 사람들, 노나라 사람들이 조출추 따라가는, 추격하여 가는 겁니다. 추격하여서 폐제 고멸, 고멸이라는 지명입니다. 얘는 연고 고자 멸할 멸자인데 폐하고 그런 연고로 멸했다 이거보다는요, 고멸이라는 곳에서 이 비인들을 다 패하게 만들었다 이 소리죠. 멸할 멸자. 자, 그리고 이자 군제죠. 두 사람은 제 나라로 달아났다. 여기에서 자꾸 보면 제 나라로 달아나죠. 제 나라가 국경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노나라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곳이, 거기에서 가까운 곳이 제 나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 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두 자는 누구일까요? 이자. 양호 아니죠? 첫 번째 줄에 있는 공산분류와 숙선첩입니다. 숙선첩이요. 공산분류와 숙선첩이죠. 자, 이 첩자를 보면은 얘는요 문득첩이라고 그럽니다. 이 첩자를 보면은 생각나는 거 가 있죠. 한글로 우리 동음이어라 그래서 첩, 그 첩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자가 본처 두고 첩을 두는 거, 이 첩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 서 있는 여자는 첩이다 그래서 그게 첩이에요. 서 있는 여자는 첩이다 그래서 첩자는 우리 안에 첩자는 보세요. 한 마리의 돼지를 뚫고 있는 여자는 자, 이게 안에 첩자예요. 첩자는 설립에 서 있는 여자는 첩이다. 지금 본부인이 있는데 어디서 뭐 감히 앉아가 있어? 서 있어야지. 그래서 서 있는 여자는 첩이에요. 그리고 한 마리의 돼지는 아주 중요해요. 돼지머리 개자잖아요. 돼지를 잡을 수 있고 이러는 능력을 가진 권한을 가진 여자는 아니에요. 본부인. 그죠? 요즘은 첩 이런 게 없지만. 자, 그래서 그러는데 이 첩이 아니라 이거는 문득첩자인데 이 첩을 보면은 저는 이 위나라의 출공이었던 그 첩이 생각납니다. 출공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계외의 아들이었어요. 자, 계외의 엄마는 누구였어요? 남자였어요. 자, 남자가 아니라 남녀 남자를 쓰는 남자여서 왕후였는데, 자, 위영공의 아내였었잖아요. 근데 왕비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람둥이로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좀 괜찮은 남자가 있다 이러면은 꼭 지 것으로 만들어야지 되는 직성이 풀리는 이렇게 희한한 여자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공은 이 왕비를 그래도 좋아 죽는 거야. 그래서 하물며 이 영공은 어떻게까지 하였냐 하면은요, 이 남자가 시집 오기 전에 이복 오빠랑 썸씽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는 시집을 와갖고도 그 이복 오빠를 너무 그리워하니까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영공이죠. 그러면서 하도 바람을 피우고 이러니까 이 계획가 어디 지방에 이렇게 어디 갔다가 이렇게 마을을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민요를 부르잖아요. 민요를 그게 이제 공자가 수집하여서 시경이 된 거잖아요. 노래를 부르는데 이 남자를 비유하여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음란한 이런 너무 왕비가 음란하여서 어쩌고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계획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여서 자기가 하고 같이 같은 장군하고 짜는 거죠. 자, 이제 가면은 우리가 왕비를 보게 될 텐데, 왕비를 보거든 내가 신호를 이렇게 눈을 끔적하든지 신호를 하면은 왕비를 칼로 내리쳐라 이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왕비를 보는 자리에서 이 계회가 자꾸 신호를 하는데 얘가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장군이. 그래서 2번 하고 3번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러는데 남자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들이 하는 행동이 아무래도 수상한 거야. 아무래도 수상하니까 계회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고 막 달아나면서, 그러니까 영공이 달려 나오고 막, 그래서 영공하고 둘이 이제 막 달아나고 그러면서 이제 계회는 계회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계회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세자, 다음 대를 이을, 영공의 대를 이을 세자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엄마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달아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계회는 저희 노나라를 위나라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긴 망명 생활을 하는데, 공자의 이 기간하고 망명가는 이 기간하고 비슷하게 맞물려 들어가요. 공자가 망명가는 이때랑 같은 동시대였어요. 그래서 위영공이 그러는데 이제 위영공하고 가서 그 공자가 여러 번 이렇게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망명 가서 이렇게 하다가 위영공이 죽고 나니까 남자가 이제 권한을 잡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왕위로 삼을까?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또 영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인 영에게 왕위 자리를 주려고 하는데, 이 영은 절대로 왕위 자리가 싫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형님 계회가 있는데 내가 왜 왕위에 오르느냐고 절대로 오르려고 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 궁녀지책으로 선택한 것이 손자예요. 이 손자는 계회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왜 궁녀지책이라고 하냐면은 얘 첩이라는 이 손자를 왕위 계회의 아들인데, 이러면은 아버지 부자지간에 정이 있어서 혹시나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왕위로 삼고 이러면은 또 이 남자는 자기는 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니까 조금 아니다 싶은데, 자기 아들이 죽어도 안 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했는데, 기우였었죠. 남자의 기우였었어요. 자, 이 첩은 자기 아버지를 데려올 생각이 1도 없었죠. 전혀 없고 왕위 자리를 자기가 지키는데, 이 계회는 망명지에서 막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이놈이 나를 불러서 이러지 않나 하고 학수고대를 하는데 전혀 생각이 없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계회는 아들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를 궁리를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궁리를 이렇게 하면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고 이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위나라에 돌아오는데, 요때는 공자는 같은 이 계회가 다시 돌아오기까지가, 망명에서 돌아오기까지가 16년이 걸렸어요. 자기 아들이 왕위에 오르고 자기가 이게 도망을 어쩔 수 없이 망명 가서 돌아오기까지가 1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공자도 14년이나 망명 생활을 했잖아요. 요때는 공자가 72세가 됐을 때요. 그럼 노나라에 돌아와서 한 2, 3년쯤 이렇게 흘렀는 이때에 계회가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이제 자기 아들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권을 잡는 거죠. 이게 이제 아들이 이 문득첩자를 씁니다. 이름이 문득첩자를 쓰고, 그래서 쫓겨나는데, 이때에 자로는 위나라에서 공자가 오래 망명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나라하고 노나라도 다 형제국이었어요. 원래는 주나라가 건국할 때 형제국이었으니까 이제 위나라에 많이 있었는데, 위나라에서 이제 공자가 노나라에 돌아오고, 자로는 위나라에 남아서 벼슬을 하고 있었어요. 이 벼슬을 하고 있다가
위출공에 이 첩 있잖아요. 이 문득 첩자를 쓰는 이 출공에 심부름으로 어디 잠깐 멀리 출타하였다가 이제 뭐 길이 막 먼 거리니까 갔다가 뭐 이렇게 금방 갔다 오기 아니죠.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막 이제 자기하고 같이 공자 밑에서 동문수화 가다가 같이 위나라에서 벼슬 했던 친구가 막 도망치면서 달아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부자지간에 지금 왕위쟁탈전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개 죽음밖에 안 되니까 빨리 나하고 같이 우리 도망쳐서 노나라로 가자고 도망치자고 이렇게 그 동문수학했던 이 동문수학이 공자 밑에 같은 이 친구 이 사람이 가자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가 모시던 자기는 출공을 모셨잖아요. 아들인 첩을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모시던 임금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 내 목숨 살리자고 내가 살자고 도망을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자로가 막 이러면서 거기를 그냥 그 전쟁터에 달려 들어가서 그 계외의 군사들과 막 싸움을 하는 거죠. 완전히 거기는 뭐 100명이었다면 나는 혼자서 그 군사들하고 막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되지를 않죠. 그래서 막 싸움을 하는데 이게 이제 칼에 요 각근이 맞아가지고 이 각근 모자가 이제 삐뚤어진 거예요. 그런데 막 싸움하다가 잠깐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하던 적군들이 뭐야? 왜 갑자기? 뭐지? 이러니까 이거 각근이 내가 삐뚤이 군자는 의간을 바로 해야 되는데 각근이 삐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각근을 다시 묶어 이렇게 싸웠는데 상대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막 이제 칼을 많이 맞고 죽음을 냈죠. 그랬더니 계외가 어떻게 했어요? 젓갈 담아버렸잖아요. 나는 중국 음식 굉장히 싫어하는 게 이런 글들을 너무 봐서 그 막 중국 가면은 음식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음식 먹는 게 막 여기에 뭐 들었을지를 모르니까 옛날에 뭐 그랬잖아. 소수민족 어떤 소수민족은 손님이 오면은 귀한 손님이 오면은 자기 아내를 오늘 저녁에 모셔라고 보내놓고 그 이튿날은 아침에는 그 아내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로 손님을 대접한다니 이런 인간들이 어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그 만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죠? 그러고 도척이라는 인간은 생사람의 간 먹는 것은 굉장히 즐겼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그놈들이 그 속에 뭘 넣는지 그 가끔 보면 우리 그거 봤죠? 저기 막 맨발 걷고 막 배추 저리로 맨발로 가고 막 온갖 더러운 짓. 아유 진짜 그 중국 음식은 아직도 그 중국 사람들은 위생 정신이 우리 한 6, 70년대 그때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첩만 보면은 이 첩자가 문득 첩자가 계외의 아들이고 출공이었던 이 사람의 이 첩자를 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무너뜨리고 이자 분재 제나로 달아나는데 이 달아나는 사람이 공산분류와 숙선첩입니다. 여기서 이자는 양호는 벌써 앞에서 벌써 혼자서 달아났었고요. 자 그래서 달아났고 수탑이 드디어 숫자이죠. 비성은 무너뜨렸다 이거죠. 장타성 이룰 성자인데 이룰 성자가 성 이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성을 친다 이게 아니라 비라는 곳처럼 성이라는 지명입니다 이게. 그래서 장타성 장자 성읍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공명처 요거 부자로 붙어 있죠. 보라고 해야 됩니다. 남자 미칭 보인데 보로 제가 쓰려고 검색을 하면은 컴퓨터에서는 보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부자로 했지만 공명초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비부자는 아비부도 되지만 남자 미칭부라고 남자 이름 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미칭보가 되었어요. 자, 공변될 공자에 거둘령자예요. 거둘령자는 다청자에 칠복이 와서 다 거두어 드린다. 그래서 우리 그 뭐야 그렇죠. 가렴 주고 이럴 때 막 다 뭐야 세금을 너무 가혹하게 거두어 드린다 이럴 때 자 거둘령자 고처자 남자 미친보 그래서 공명초보가 위맹손와 그래서 이를 위자이죠. 공명초보가 맹손씨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러니까 숙손씨의 후성하고 계씨의 비성은 무너뜨렸잖아요. 그럼 맹씨의 성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읍장이었나봐요. 이 공념초보가 공념초보가 이를 위자 맹손에게 일러 왈 말하기를 타성 성읍이 무너지면은 제인 필지 우 북문 그래서 제 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북문에 이를 것이다. 우리의 북쪽 문과 제 나라하고는 경계에 있으니까 우리 북쪽 성문과 가까이 있으니까 이 저기 뭐야 성문을 이렇게 성벽을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그냥 들어오기 너무나 쉽잖아요. 그냥 무성 통과잖아요. 벽이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 북쪽 문으로 이를 것이다 이거죠. 차성 또 우리 성읍은 맹시지 보장이다. 자, 고을 이름 장자입니다. 우리 맹시를 지키는 고을이다. 맹시의 중요한 성이다 이겁니다. 그러는데 무성시 이 성이 없다면은 예요. 이 시자 세 번째 거 먼저 설명을 하죠. 자, 이 성이 없다면 이 성읍이 없다면은 무맹시야. 맹시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루가 없는데 맹시가 어떻게 이제 터전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아장불타 나는 장차 무너뜨리지 말불 못하겠다 이러는 거죠. 자 12월 그해 12월 공위성 자 전공이죠. 전공의 군사가 노나라 군사가 이 성읍을 애워쌌지만 포위하였지만 불극 이기지 못하였다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밑에 해설을 옆에까지 해설을 있죠. 해설을 보시면은 협곡회담으로 자 우리 협곡회담에서 공자의 위상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빼앗겼던 세 개의 고을도 되찾았잖아요. 이게 공자의 덕으로 이렇게 하면서 공자는 어떻게 됐어요? 안 그래도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자, 입지가 높아져 있는데 그 협상을 맺으면서 땅까지 세 개의 땅까지 고을까지 되찾고 이러면서 위상이 굉장히 공자 뭐 이렇게 높아져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공자는 이제 내가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그만큼 내가 권한을 가지게 되니까 이 신하들이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있고 백치의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신하로서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무너뜨려야지 된다. 이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만요. 자, 그래서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공자는 삼환시를 꺾으려고 전공에게 주공이 만든 주례에 대신은 사병을 소유하지 못하고 대부는 백지지성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거기에 13 해석해 보세요. 일치는 높이 1장, 길이는 3장으로 된 굉장히 큰 성을 말한다는 거죠. 자, 사만시는 각각 자, 성과 구, 비 이 성을 전거하고 있었는데 개손시는 가신인 양호에게 당한 적이 있었고 가신인 공산분류가 비성을 전거하고 있어서 이 기회에 공산분류를 제거하려는 의도로 동조했죠.
그래서 비읍을 결국 무너뜨리긴 했는데 공자는 이도 삼도성 타도의 대의 역사를 시작하여 그게 기원전 498년이었다는 거죠. 사만 중에 가장 힘이 약한 숙손시의 후성을 쉽게 철거하고 공산분류의 비성도 철거하였으나 맹선시의 성 여기에서는 보세요. 고을이 붙었어요. 그래서 땅 이름 성 또는 고을 이름 성 그러는데 요 원문에는 요게 안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문은 함부로 제 생각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쓰니까 하고 고칠 수는 제가 절대로 없죠. 그러고 여기에 일부러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해설에는 이 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데 사마천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 성 하면서 이렇게 이중으로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룰 성자를 해놨는데 요게 엄밀히 이렇게 하면은 땅 이름 성자 요게 고을읍이 뒤에 붙어야 이룰성에 붙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거는 이거더라 이렇게 해서 제가 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이제 원본 그대로 그렇습니다. 성은 자 그래서 성성은 전공이 친히 성성을 보유했지만 타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충군 존왕 사상을 끌어내는 소득은 얻었다는 겁니다. 공자께서는 집안의 병기와 갑옷을 두는 것은 임금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하셨으니 신하의 백치지성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고려, 강종, 조선의 건근, 태종도 사병철폐에 힘썼다. 권권력으로 무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국정은 흔들리고 백성들이 불안한 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세종조처럼 세종조에서는 이게 가장 균형을 이룬 왕권과 신권이 균형을 이루었던 때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